안녕하세요. 한식 만들기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백김치와 파김치를 만들겠습니다. 백김치는 아시다시피 배추로 만드는 배추김치와 같은 이제 김치인데요. 배추로 만드는 배추김치와 다르게 하얗게 고춧가루를 넣지 않고 하얗게, 그리고 심심하게 먹을 수 있는 약간의 물에 담궈서 먹는 그런 김치입니다. 뭐 국물을 먹어도 되고 아니면 김치만, 배추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김치로, 배추김치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이제 백김치에는 이런 뭐 밤 또는 그런 부재료들이 대추 등 부재료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김치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배추김치는 고춧가루를 넣어서 이제 빨갛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많은 양념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 백김치는 그냥 허옇게 고춧가루가 없이 하얗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심심하고, 그리고 그 맛을 이렇게 살려줄 만한 살려줄 만한 재료들을 같이 넣어서 만들어주는 김치고요. 그리고 오늘 파김치도 이 시간에 같이 백김치와 파김치를 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파김치는 일단 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파는 백합과 단연초로서 중국 서부에서 이제 원산지가 중국 서부에서 재배 식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높이는 한 60cm 가량 크고요. 잎은 속잎인 대롱 모양이다. 그리고 초여름에 원추형 꽃줄기 끝에 흰 꽃이 피고 잎에는 독특한 냄새와 맛이 있어 음식 맛을 더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한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음식, 양식이나 중식, 특히 중식이나 이렇게 특유의 향이 있기 때문에 부재료로 많이 쓰이고들 하는데요. 스페인인가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파가 주재료인 음식이 있죠. 칼손나타. 대파를 그냥 구워서 안에 탄 부분은 벗겨버리고 안에 이제 말랑말랑한 부분 먹는 그런 이제 음식이 있는데, 이렇게 파는 익히면 익힐수록 단맛이 강해지고 향이 더 좋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식에서는 부재료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부재료로 많이 쓰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식과 그리고 한식뿐만이 아니라 중식, 양식에서도 많이 쓰이는 재료입니다. 맛은 맵고 성질이 상당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땀을 많이 내고 이제 풍안을, 몸에 있는 풍이나 이런 몸에 이제 몸이 너무 차가워지고 이러면은 차가워진 기운을 내보내고 사람의 이 양기를 잘 돌게끔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독을 해주는 경향이 있어서 태아를 안정시키고 또 몸에 충분히 좋은 기능이 많이 이렇게 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심장과 위장의 기능을 강하게 하고 이질균 등 각종 비롯한 미생물들에 대한 억제 작용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트리코모나스라는 균을 죽이는 실험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감기나 소화장애, 설사, 세균성 이질, 저혈압, 부스럼이나 궤양, 위한 그런 궤양 등에 많이 쓰이는데요. 파를 차처럼 이제 끓여서 먹을 수도 있는데 6에서 12g 정도를 물 1리터에 달여서 숟갈에다 이렇게 끓여서, 아니면 술이나 이런 데서 같이 섞어서 먹는 민간요법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파를 달인 물을 몸에 바르거나 그걸 물로 목욕을 하면 부스럼이나 그런 피부 질환이 좀 사라지게, 완화가 되고, 파를 또 찧어서 상처난 부위에 바르면 살균 작용이 있어서 세균이 더 이제 번식하고 세균이 몸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파의 성분은 주로 이제 포도당과 과당, 점액질, 비타민 A, B, C 등을 함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용으로 요리의 온갖 양념에 골고루 쓰이기도 하고 약용으로도 효력을 지닌 채소라고도 합니다. 옛날 농촌에서는 기침, 감기가 걸렸을 때 대파를 넣고 고춧가루,
뭐 양념을 이렇게 해가지고 끓인 된장국을 많이 먹었다고 해요. 감기가 걸렸을 때. 그리고 그거를 먹고 이제 뭐 땀을 쭉 빼고 한다면은 감기가 회복이 된다고들 많이 한다고 하고요. 약용으로는 주로 이제 기침, 감기, 불면증 같은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달여서 많이 먹고, 목에 부종이나 통증 같은 게 있으면은 그 파를 찜질기 같은 거에 넣어서 찜질팩이나 이런 거에 넣어서 이제 목을 감싸서 온스포를 해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민간요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상 이제 파김치와 백김치를 오늘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백김치를 만들려면 배추를 절여야 되잖아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배추김치를 하면서 절인 그 방법과 똑같이 해서 한번 절여보도록 할 거고요. 파김치는 그 앞부분이, 그 하얀 부분이 좀 딱딱하고, 딱딱하기보다는 좀 질긴 느낌이 있죠. 그 하얀 부분만, 그 뒤에 부분, 그 파란 부분은 그냥 잘 무르고 하기 때문에 굳이 안 절여주셔도 되고요. 그 하얀 부분만 좀 절여가지고 그 하얀 부분을 좀 부드럽게 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밤이나, 아까 말씀드린 밤이나 대추, 무나 이런 채소들을 잘라서 준비를 할 거고, 역시 김치의 가장 기본적인 육수와 풀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음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김치와 파김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추를 절여야겠죠. 자, 배추를 절이실 때는 소금, 굵은 소금이나 뭐 꽃소금을 쓰셔도 상관없고요. 소금으로 이 잎을 한 장 한 장 들면서 속에다가 소금을 충분히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줄기 부분이 이제 다른 부분에 비해, 이파리 부분에 비해 덜 절여지는 거를 좀 막고 충분히 절여질 수 있도록 이런 잎 그 줄기 안에 충분히 소금을 넣어서 잘 그 줄기까지 절여질 수 있도록 소금을 충분히 뿌려줍니다. 이 소금을 다 절인 후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10%의 소금물, 그러니까 물 5리터에 그 소금 500g, 10%로 맞춘 소금물을 사용해서 하루 정도 담가 놓을 겁니다. 하루 정도 담가 놓으면 이 줄기까지 푹 절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안 절여지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잎 말고 그 줄기 부분이 딱딱해서 먹지를 맛이 없어요. 저거 재료 그 간도 잘 안 배고 맛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절여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안에다 소금을 켜켜이 잘 뿌리신 다음에 물 5리터와 소금 500g을 섞어서 충분히 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이 충분히 녹았다 싶으면 배추가 가능하면 푹 잠길 수 있도록 담가주세요. 이렇게 푹 잠길 수 있도록 담가주셔서 하루 정도를 이렇게 담가주시면 이렇게 절인 배추가 나오게 되죠. 이 절인 배추는 여러분들 절이고 나서 한번 드셔보시고 너무 짜다 싶으면 물로 한번 헹궈 주셔야 돼요. 너무 짜게 음식을 하면, 아니면 뭐 양념을 좀 줄이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줄기가 짜거나 뭐 잎이 짜거나 이러면은 드실 때 너무 짜져요. 음식이 짜요. 그러니까 한번 드시고 너무 짜다, 짜 싶으면은 물로 한번 헹궈 주시고, 그게 아니면 양념을 해서 드시면 되고요. 물기는 꼭 잘 짤 수 있도록 꾹꾹 잘 짜줘야지, 물기가 너무 많으면 나중에 그 김치를 담갔을 때 그 김치에 물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기를 잘 짜주시고, 물기가
그냥 이렇게 짜기가 귀찮으시면 뭐 대량으로 할 때는 하나하나 짜기가 힘드시잖아요. 뭐 귀찮고 힘드실 때는 채반 같은 거에 한 반나절 정도를 받쳐주시면 자연스럽게 배추에서 물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물을 좀 빼주시고요. 자, 이렇게 배추를 준비하고 쪽파가 이렇게 있죠. 그럼 쪽파 이 하얀 부분에 깨끗이 이제 닦아주시고, 쪽파 이 하얀 부분을 살짝 앞을 잘라서 앞부분은 버려주시고, 그리고 이 앞부분에 액젓, 뭐 소금으로 하셔도 되는데 액젓이 저 향을 더 좋게 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액젓을 한 2테이블스푼 정도로 넣고 이렇게 골고루 묻을 수 있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절여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20분에서 30분 앞에 하얀 부분만, 이게 평평한 데다가 하면 이 파란 부분까지 다 절여지기 때문에 그 하얀 부분만 이렇게 절여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배추와 파를 절이셨으면 이제 육수를 여기선 육수를 백김치에 쓰기 때문에 채수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물론 물로 해도 뭐 굳이 상관은 없는데 더 깊은 맛을 내고 더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선 그 다시마를 이용한 채수를 무, 양파, 파 뭐 이런 채수를 내서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무, 양파, 파 이런 채소를 사용하시고 다시마가 들어가서 좀 부드러운 맛을 낼 수 있게 다시마를 넣어줘서 끓여주시면 됩니다. 끓일 때는 한 10분 정도 끓여주시고 그 10분 후에는 다시마를 먼저 건지시고요. 그다음에 양파나 이런 무들이 다 무에서 충분히 국물이 나올 수 있도록 푹 끓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의 양은 저희가 오늘 물은 한 3컵에서 4컵 정도를 그 육수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 이상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물을 한 5컵에서 6컵 이상 부으셔서 육수를 뽑아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끓으면서 물이 계속 이렇게 증발되기 때문에 한 5컵에서 6컵 물을 넣으시고 야채들과 다시마를 넣고 그렇게 육수를 이제 끓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육수까지, 채수까지 올렸고요. 채수를 올림과 동시에 저희는 풀을 쓸어 가야겠죠. 그래서 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은 계량컵 한 컵에 물 반컵 정도 넣으셔서 풀을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찹쌀가루 한 컵에 물 반컵 넣어주시고요. 자, 너무 세지 않은 불로, 너무 세면 탈 수 있으니까 너무 세지 않은 불로 잘 저어주세요. 이게 지금은 이렇게 허옇게 가루가 있는 것처럼 허옇게 보이죠? 이게 이제 익으면은 약간 투명하게, 끈적끈적하게 투명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바닥에 누르지 않도록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옆에선 그 채수가 끓고 있죠? 채수 끓을 수 있도록 계속 끓여주시고요. 김치에 풀을 넣어주는 건 김치를 좀 부드럽게 하고, 김치가 이제 오래 저장하면 이제 금방 발효되면서 이제 잘 발효되면서 이제 그 부드러운 맛을 더 첨가해 주니까 더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풀은 뭐 굳이 찹쌀가루도 안 쓰셔도 되고, 뭐 밀가루나 뭐 맵쌀가루 뭐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찹쌀가루가 가장 맛있으니까 그냥 찹쌀가루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루를 충분히. 너무 센 불에 사라지면 바닥이 타고 안 좋으니까 너무 센 불에 사지 마시고. 채소는 끓기 시작하면 불을 조금 줄여주세요. 은근하게 끓을 수 있게 그리고 술을 충분히 익을 수 있게. 풀은 좀 묽은 게 좋습니다, 여러분. 묽고 조금 약간 너무 되지 않고 약간 묽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물을 더 넣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물을 좀 더 넣어서 좀 약간 묽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묽으면 또 안 되겠지만 너무 대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잘 저으셔서 풀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약간 투명해질 때까지 바닥에 타지 않게 계속 저어주시면 돼요. 이건 저희는 지금 저는 그 인덕션 전기로 이제 열을 올리는 인덕션을 쓰고 있는데 집에서 불로 이제 가스레인지나 이런 걸로 할 때 진짜 금방 탈 수도 있어요. 잘 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할 때는 특히 더 가스레인지나 이런 불을 이용해서 할 때는 특히 더 잘 저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잘 저어서. 좀 이제 투명해질 때까지. 아까는 하였다고 하면 이제는 좀 투명해질 때까지. 투명해질 때까지 잘 저어가면서 이 풀이 잘 써져야 그 뭐 김치도 맛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재료들이 중요하겠죠. 모든 음식에는 정성이 필요하고 그 정성에 따라 맛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음식을 하실 때는 충분한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음식을 할 때 정성을 가지시고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만드시면 모든 음식이든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풀이 쭉 떨어졌으면 이제 이렇게 완료가 됐으면 불을 끄시고 찬 그릇에 이제 이 밑을 받치시고 냉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뜨거우면 김치 양념이 익어버릴 수 있으니까 너무 뜨겁지 않게 물을 받으셔서 찬 데다가 냉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뒤에 가서 이제 속재료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백김치의 재료를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김치는 다 그냥 뭐 마늘, 뭐 대추 이런 것들을 재료들을 다 채로 써셔서 넣으시면 되거든요. 일단 무 껍질은 좀 까주시고요. 이 무 껍질을 깨끗이 까신 다음에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육수 같은 데 끓이실 때 같이 넣어주시면 좋아요. 너무 크지 않은 크기로 약 100g 정도. 정도 조금 더 썰어볼까요? 양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준비를 해볼게요. 물을 썰어서 물기가 좀 있어서 한번 닦고 썰겠습니다. 꺼내고 무와 밤,
다 재료를 다 채로 썰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물을 똑같이 채로 밤이 많이 들어가면 그 단맛이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짠 김치보다 그 약간의 그 천연적인 단맛이 들어가 주는 게 훨씬 더 백김치를 맛있게 해줍니다. 해주시고 더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과 생강도 똑같이 채로 준비를 해서 좀 마늘과 생강은 가능한 한 좀 얇게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마늘과 생강은 약간 그 쓴맛과 매운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얇은 채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4개 분량만. 물론 갈아서 사용하셔도 되긴 하는데, 갈아서 사용하면 국물 자체가 너무 이렇게 탁해지고 흐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채로 넣으시는 게 국물도 더 깨끗하고 더 깔끔하게 드실 수 있어서 저는 채로. 쪽에다 잘라주시고요. 생강도 마찬가지로 껍질을 까주시고, 생강은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생강은 한 10g 정도. 생강은 쓴맛이 있기 때문에 10g 정도만 똑같은 채로 썰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늘과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대추도 한 6개 정도. 이렇게
안에 돌려서 이렇게 씨를 뺄 수 있습니다. 돌려서 씨를 빼주시고 씨 모양대로 칼을 집어넣으셔서 돌려서 깎아주세요. 그리고 대추도 마찬가지로 쭉 피셔가지고 채로 같이 잘라주시면 됩니다. 칼질에 자신 있는 분들은 이렇게 겹쳐가지고 대추도 같이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갓은 너무 크지 않게 줄기는 잘라 주시고, 너무 크지 않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추 머리 쪽은 좀 이렇게 잘라서 사용하지 말고 그 줄기 쪽과 잎 쪽을 약 한 2cm, 3cm 정도로 쪽 잘라서 같이 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잣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요거는 다 같이 이제 섞어서 그 배추 사이사이에다가 집어넣을 거라 이제 한 번에 섞어서 자, 골고루 섞어서 잘 준비해 줍니다. 대추는 약간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 띄워서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잘 이렇게 해주시고, 이 잣도 마찬가지로 올려주시고, 뭐 빨간 고추나 이런 거는 뭐 가니쉬로 몇 개 정도 올려주시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골고루 다 섞어서 준비를 해주시고, 육수를 한번, 육수가 다 익었네요. 이제 했으니까 육수를 냉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 백김치에 들어가는 국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큰 통이 필요하니까 큰 미싱볼 하나에다가 사용했던 계량컵을 이용해서 국물이 식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좀 국물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국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국물은 물에다가 물 3컵, 물 넣어주시고, 배즙을 좀 쓸 거예요. 배즙을
배를 약 4분의 1 정도 정도를 잘라가지고 씨를 버리시고 강판에다가 갈아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강판에 잘 갈아주시고 이거를 이 육수, 준비해진 육수와 함께 여러분 이거 육수 너무 따뜻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식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배즙을 넣어주시고 이제 여기에 소금 한 티스푼 정도, 한 테이블 스푼, 네, 설탕 똑같이 한 테이블 넣어주시고요. 풀 아까 우리 써놓은 거 있죠? 풀이 이렇게 식은 풀을 한 테이블 정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매실 액기스 한 테이블 매실 액기스 한 테이블 정도 넣어주시고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섞은 거에 이제 섞은 거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준비한 배추, 절인 배추에다가 요 밑작업으로 썰은 야채들을 켜켜이 그 김치, 그 배추김치 만들 때 그 손 넣는 것처럼 켜켜이 넣어볼게요. 한 입 한 입 들어 올리셔서 하나하나에다가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야채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끔 한 입 한 입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끔 잘 넣어주세요. 어차피 남으면 쓸데없으니까 다 사용할 수 있게 충분히 넣어주시고,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넣으셔가지고 나중에 모자르시면 또 중간중간에 빼서 또 넣어야 되는 그런 일도 생기니까 잘 그 용량에 잘 맞춰서 양에 맞춰서 다 넣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만약에 남는다 그러면은 좀 빈 거 같은 부위를 좀 찾아서 충분히 다 넣어줄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남기지 마세요. 가능한 한 충분히 다 넣어주셔서, 자 이렇게 다 넣었으면 이 배추 끝을 위로 살짝 올리면서 마지막에 있는 큰 잎 2장을 한번 싹 이렇게 감싸주세요. 그러면은 좀 이쁘게 싸실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에 있는 잎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감싸주시면 이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큐큐이 다 오셨으면 그릇에다가 잘 넣으시고, 아까 만들어 놓은
김치 국물 같이 부어주시면 됩니다. 옆으로 비벼볼까요? 그래서 충분히 잠길 수 있게 잘 놔주시고, 이 위에 잣이랑 가니쉬를 좀 뿌려주시는 게, 잣이랑 뭐 대추 아까 남은 거 있으시면 대추도 한번 살짝 잘라서 조금씩 뿌려서 이렇게 완성시켜주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백김치를 만들어 봤고요. 저희가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게 있죠? 파김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김치는 아까 그 재워놓은 파 있죠? 그 파에다가 이제 이 파를 한쪽으로 놓고, 양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은 보통 파김치, 뭐 총각김치 양념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배추김치 양념. 그때 저희가 갓김치 했을 때 그 양념하고 동일하게. 자, 고춧가루 반 컵, 고춧가루 반 컵에 액젓 3큰술 넣고 저어주셨죠? 액젓에 잘 불려질 수 있도록, 고춧가루가 잘 불려질 수 있도록 잘 저어주시고요. 하나하나 어디 마른 고춧가루가 없도록 하나하나 잘 불려서 잘 이렇게 섞어주신 다음에 마늘과 생강, 곱게, 아주 곱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찻에서 원래 도마위에는 이런 미싱볼이나 이런 게 올라오는 게 좋지 않은데 자리가 협소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랄게요. 곱게, 최대한 곱게 마늘 넣어주시고 생강도
넣어주시고 섞어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아까 쓰시고 남은 배와 양파를 잘 갈아서 강판에 가실 때 여러분들 손들 조심하시고요. 이 양파는 그 껍질마다 막이 있는데 그 막이 미끄러우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막이 미끄러지면서 칼질할 때도 이 막이 미끄러지면서 확 벗겨지면서 손을 베는 경우가 좀 다반사거든요. 양파 자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막을 자르실 때나 이렇게 가실 때 막을 좀 조심하세요. 이렇게 양파까지 배와 양파를 양파에 갈아서 넣어주시고 잘 저어주십니다. 저어주시고 이제 간을 해야겠죠? 소금 4분의 1 테이블 그리고 설탕 반 테이블 넣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육수 약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풀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실청 한 스푼. 자, 이렇게 해서 양념 준비를 끝냈습니다. 손을 닦고 장갑을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좀 닦고 장갑을 껴서 골고루 버무릴 수 있도록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좀 커서 이 장갑 끼는 것도 항상 손이 좀 젖으면 항상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장갑을 이렇게 끼시고 골고루 잘 저은 다음에 아까 그 액체에 절인 파를 잘 골고루 묻혀주세요.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골고루 그냥 양념과 함께 양념이 골고루 들어가도록 자, 이렇게 양념이 골고루 묻히셨으면 그릇에 담아서 보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접시를 깨끗이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이렇게 파김치와 백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파김치에는 깨를 좀 위에다가 뿌려서, 깨를 뿌려서 이렇게 완성시켜서 이제 같이 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그 파김치와 백김치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이제 이게 지금 저희가 직접 만나서 실습을 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게 정말로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같이 이제 학교 안에서 웃으면서 이제 같이 이제 좀 질문할 거 질문하고 같이 만나서 이제 만들어 볼 거 만들어 보고 테스팅 먹어도 같이 보고 그 맛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은 시간인데,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도 힘들게 지금 그렇게 버티고 생활하고 계시지만 저희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빨리 어서 여러분들을 좀 만나서 좀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다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고 조언해 드리고 하고, 저도 여러분들께 좀 창의적이고 좀 기존에 있던 게 아닌 틀에서 벗어난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식재료나 그런 음식들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그런 창의력인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여러분들께 배울 게 많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많은데요. 지금 너무 이렇게 상황이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럴 때일수록 집에서 이런 그 칼질 연습이나 아니면 뭐 펜 돌리기나 아니면 자격증 시험, 그 자격증 책을 좀 펴놓고 자격증 공부를 좀 해서 자격증을 빨리빨리 취득해 놓으시는 게 여러분한테도 편하고, 나중에 이제 취업하실 때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갈 수 있는 데가 좀 나눠지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들 때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자격증 공부 같은 것도 좀 하시고, 집에서 그런 계란 같은 거 사셔서 그 오믈렛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하시고, 한식을 따실 거면은 그 지단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만나는 날, 이제 서로 만나서 같이 얼굴을 보면서 강의할 수 있는 그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잘하고 완벽하게 되겠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성숙돼 있는 모습들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좀 이렇게 빨리 학교로 가서 좀 이렇게 같이 만나서 강의하고 음식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싶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서로들 다 힘내시고, 그럼 지금까지 백김치하고 파김치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